3기 13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가등기 관련해 가지고요. 총 6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타이틀은 인수 가등기 이렇게 제가 표시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인수 이게 화해 권고 결정 후 해제로 말소됐다. 이게 화해 권고 결정도 결국은 소송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가등기 말소 안 됐고요. 해제로 말소됐다. 낙찰 이후입니다. 확정 판결로 말소됐다니. 어쨌든 봐가지고 가등기권자하고 다툼 분쟁이 있었다는 거란 말이죠. 이건 김천 같은 이건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케이스일 겁니다. 뭐냐면 이게 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하고 을이 가등기하고 갑이 보니까 임의 경매 신청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요건 어떻게 보면 선순위 가등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전세권자 갑이 이랬듯이 임의 경매 신청해 버리니까 전세권의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돼버리거든요. 따라서 죽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요. 요 사례 6가지를 지금부터 이제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중앙지방법원이고요. 또 등기부등본도 한참 다 보여드릴게요. 2008타경에 22,43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압구정동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면요. 1차 가격이 14억 5천만 원이었잖아요. 2013년도에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예? 근데 이게 최근에 본등기 했다니까요. 본등기 해가지고요. 이분 있잖아요. 이모 씨라는 분이 2억 4,300여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소유권 상실했어요. 요 사건도 제가 저희 생생경매 3기 2부, 가등기 강의할 적에도 이제 이 사례를 제가 또 소개시켜드립니다. 예. 야, 옛날에 했잖아. 뭐, 한번 또 들으시면 되지, 뭐. 맞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14억 5천만 원인데, 해가지고, 신모 씨라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분 3,800만 원짜리 떡 사드셨네. 그죠? 그리고 또 나서 또 보니까,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7,600만 원짜리 떡 사드셨네. 이거 돈도 많다. 3,800만 원, 7,600만 원. 그죠? 떡을 사드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2억 4,300만 원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2억 4,300만 원짜리 떡 사드신 거예요. 어쨌든 이거 뭐 땡땡, 1억 14에다가, 1억 1,400만 원, 이것은요, 소위 뭡니까, 배당재단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이모 씨라는 분이 2억 4,300만 원에, 근데 2억 4,327만 원 선에서 낙찰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경매비용 빼고 순수하게 2억 4천만 원이 배당금액이다. 그러면 이제 전체 본건에 있어가지고 배당재단의 배당금액 얼마? 3억 5,400만 원이 배당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배당을 해준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14억 5천짜리가, 우와, 어쩌 이렇게 막 엄청 싸게 낙찰된 얘기죠. 밑에 내려보면 딱 나와 있어요. 밑에 내려보면요. 여기 먼저 보면요.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인수죠, 인수. 그죠? 근데 가등기 가처분 했는데, 해도 아마 가처분 했는데 나중에 아마 말소됐을 겁니다. 또 이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도 인수는 배당 요구 안 했습니까? 응? 이 상태에서 이제 강제경매 해가지고 가압류권자 자연인 개인은 안 같아요. 법인 같은데 그래서 본안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이랬듯이 강제경매 신청을 딱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일단 가등기 인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전세권도 인수한단 말이죠. 그죠? 가등기 인수, 전세권 인수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가등기 된 게 언제입니까? 96년 12월 24일이죠.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한 얘기 합니다. 96년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96년, 1996년입니다. 96년인데, 1996년 12월 24일 날
뭘 했습니까? 가등기 했죠. 우리가 대법원 판례 하나를 보게 되면요. 가등기 같은 경우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10년이래, 10년. 이게 제척기간은 뭐냐니까, 이 가등기가 10년 안에 어떤 자기 본등기 청구권에 어떤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10년이 딱 경과하면요. 가등기는 빠이빠이 없어진대요. 그럼 좋습니다. 1996년 12월 24일 날 가등기했으니까 그러면 2006년 12월 23일 땡 하면 10년이 경과해버리잖아요. 우와, 1차가 기일이 언제야? 2013년 같으면은 2006년 해가지고 7, 8, 9, 10, 11, 11, 13, 7년 경과됐다. 7년. 우와, 그럼 이거 내 낙찰 받아가지고. 왜냐? 제출기간이 10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멍청이. 응?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 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등기부 등본상에 가등기 설정한 때로부터 해가지고 10년이라는 기간이 단순하게 지났다 해가지고 아니 대법원 판례 있잖아 뭐 있어요 봐가지고 10년 제척기간이 10년이다 10년 안에 가등기권자 네가 본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네가 행사 안 하면 너는 넌 아웃이야 아웃돼요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 먼저 등기부 등본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기부 등본 해가지고요. 중앙 사건인데요. 등기부 등본을 제가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겁니다. 사건인데요. 자, 이분이 가등기권자인데 96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가등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2022년 6월 22일 날 작년 6월 달입니다. 본등기 했다니까요. 그러면 96년 해가지고요. 2006년, 2016년 하더라도 20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2022년 같으면 몇 년입니까? 26년 만에, 26년 만에 이 사람은 똑같은 동일인이잖아요. 본등기 청구, 이게 여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다? 단지 등기부등본상에 96년도 12월 24일에 요 날짜를 기산일로 해가지고 말이지 10년 하니까 2006년 12월 23일 땡 끝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이게 여기서 뭐냐면 이게 요 보면 등기 원인란을 보시게 되면요 96년 12월 20날에 이게 매매 예약인데 매매 예약 이게 매매 예약 체결했으니까 매매 예약 체결 일자입니다. 그리고 이 날짜 등기를 했다는 거죠. 등기. 원래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요 매매 예약 체결 일자 요걸 가지고 기산일로 따지더라고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데 밑에 보면요 96년 12월 20날 해가지고 97년 12월 21일이죠. 그죠? 이게 뭡니까? 매매 예약이 이게 완결일자입니다. 완결일자. 매매 예약, 이게 요 위에 그 매매 예약 체결한, 말과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매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체결한 날짜란 말이에요. 근데 밑에 이거 뭐다, 이게. 매매 예약이 완결된 게, 매매 예약 완결된 게 뭐냐니까, 우리 있잖아. 96년 12월 20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 이제 김모 씨하고 이 박모 씨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등기 설정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 간에 가등기 설정 계약서에 보니까 97년 12월 21일자 있잖아. 이 날짜를 해가지고 소유권이 딱 나한테 넘어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등기 설정 계약상에 표시되어 있어요. 문자로 딱 그 글자로 표시되어 있다니까. 표시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매매 예약 완결된 거예요, 이게. 근데 단지 뭐다, 이 사람 등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매매 예약 완결이 이게 뭐다, 이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였고, 그죠? 행사를 했는데 단지 등기를 안 했어. 등기를 안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매매 예약 완결일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어요. 전혀 없어. 왜냐면, 경매가 진행될 당시에는요, 밑에 요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본등기 한 요 난 있잖아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니까. 이게 없고요. 이게 아예 없다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고 뭐도 요것만 달랑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예약 완결일 해가지고요. 이게 이런 걸 만약에 알 수만 있다면은 예를 들어 매매 예약 완결일자가 뭐지 뭐 10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이거 보나마나 이게 아니야. 근데 봐가지고 이거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게 다 치우고요 보면요.
이분이 이제 2022년 6월 22일 날 해가지고요. 2022년.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모르면 입찰 들어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례를 말씀드린다니까요. 2022년 6월 22일 날 본등기 해버렸거든요. 본등기를 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이 어디 갔느냐? 어디가 버렸느냐? 이분이. 소유권 이전이죠?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분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강제경매는 매각에서 등기 정리 다 했다니까요. 이게 소유권 순위번호가 몇 번입니까? 18번이죠? 18번. 18번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18번인데 18번 소유권 이전 등기 뭡니까? 말소죠, 말소. 뭐는 2번 가등기 이전 본등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등기된 날짜 보셨잖아요. 2022년 6월 22일 날. 2022년 6월 22일 날 해가지고요.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2022년 6월 22일 맞죠, 그죠? 이게 이 날짜로 해서 이분이 자기 앞으로 빡 본등기 해버렸다고. 본등기 빡 해버리니까, 그럼 결국 이때 자, 중요한 것은요. 이때 본등기 저거죠. 본등기 하더라도, 요게 본등기거든, 본등기인데, 요건 가등기고, 위에 건 가등기, 밑에 건 본등기예요. 본등기 하더라도 본등기 순위는 2022년 6월 22일이 아니고, 가등기 한 날입니다. 요 때문에, 요 때. 1996년 12월 24일자로 뿅! 해가지고 한 26년 정도 소급해서 가버린다니까. 근데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신 분은요, 1996년도 12월 24일 가등기 한 날보다 한참 뒤일걸요. 뒤에 보면요. 거리가 분노번가 잠깐만요. 나와있네, 보세요. 2014년이잖아요. 1996년 12월 24일자로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한 날에도 뿅 소급했다. 그럼 이 사람 뭐다? 96년 12월 24일인데 2014년이 한참 뒤에 소유권 지르겠잖아. 또는 이 사람 소유권 뭐다? 꽝이라는 것입니다. 꽝이 뭐다? 이거 소유권을 상실해버린다 하더라. 일단 그렇게 보고, 밑에 보니까 이분이 아마, 가처분을 했네요. 그죠? 가처분을 했는데, 잠깐 보죠. 채권자 이모 씨가, 이분이 낙찰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 가처분을 하였는데, 잠깐만요.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요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2023년 올해죠, 그죠? 4월 달에 이제, 등기부등본 발급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건 같은 가처분에 의해 가지고, 가처분에서, 가등기권자의 소유권을 이제, 상실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이 건 같은 현재 이분이 소송을 제기하였는지는, 이게 사건 번호는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2022라 2679 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고등법원하고요 사건번호 입력하시고 이분 이름을 입력하셔가지고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창입니다. 거기다가 입력을 해보시면요 이 사건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조사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경매 정보지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요 이게 참 그래요. 봐가지고 선순위에 또 우리가 참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지요. 매각 물건 명세서 뭔가 써 있을 겁니다. 써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작성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보세요. 갑구 순위번호 최선순위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만약에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 상실했죠. 아까 봤잖아요. 그죠? 상실 전세권 등이 말소 안 된다고. 전세권 왜냐면 선순위 전세권인데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물건 낙찰 받으신 이모 씨는요. 전세권자가 이 전세 이게 얼마입니까? 1억 4천만 원인데 1억 4천만 원인데 아마도 모르죠. 봐가지고 이분이 낙찰 받으신 분이 전세금을 1억 4천만 원 지급을 했으면은 안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게 2014년도에 낙찰 받았으니까 요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처분 후에 전세권 말소됐네, 그죠? 1억 4천만 원인데 이게 전세권에가 1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전세권 실적 말소해가지고, 이것도, 가등기에 본등기로 얘는 말소돼 버리네. 예. 예. 그러면 이게 제가 볼 적에는요, 2022년 6월 22일 이전만 하더라도 가등기에겐 본등기 하기 안 할 당시에는 전세권 살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세권이 살아 있었다는 것은 뭐다 봐가지고 그 낙찰 받으신 분이 이 사람한테 전세금 1억 4천만 원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억 4천만 원 안 줬다는 건 뭐다? 이게 이 아파트를 이분이 변모씨라는 분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물건 낙찰 받으시면 한 2억 원 이상의 낙찰 받았는데 2014년도 낙찰 받아가지고 2022년도 일단 소유권 상실했으니 그나 8년 가까이 아무런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없었겠죠. 오히려 나라에다가 돈 보태준 게 되지. 왜냐면 이거 내 낙찰 받았으니까 취득세 세금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금 내고 또 가등기가 본등기 아니게 열받아가지고 말이지 가처분해가 소송한다면 또 법원에서 소송에 하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 공짜로 진행시켜주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가등기 나올 때 항상 보여드립니다. 왜 보여드리느냐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투자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2억 4,300만 원 이분이 2014년도인데 2014년도 5월달에 대금 납부했잖아요. 그건 8년 가까이 이게 본인도 알아봤겠죠. 왜냐면 하다못해 이 아파트를 전세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들어가 산다든지 하면 그나마 한 8년 정도 그냥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폼이라 잡을 수 있는데 전세권자가 있으니까 들어가 살지를 못하잖아요. 살지를 못하고 나는 내 돈 2억 4천여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자금도 못 껴있고 근데 한 8년 있다가 이거 소유권 상실해버리고 어머야 이렇게 돼버린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게 좀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더라 그러면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대구 사건인데 오늘도 시간이 이제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구 2021 타경이고 2021 타경에 102928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요 1차 가격이 2억 5,200만 원인데 64%에 1억 6,200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으셨네요. 받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박모씨라는 분이 이게 전세 보증금 천에 65 같은 이게 끔값이지만 인수한다 할지라도 이런 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 가등기인데 보니까 이게 인수 소유자도 배시거든요. 가만히 있어봐라. 동일인이면은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잠깐 볼게요.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자 이거죠. 소유자가 누구냐 보니까 소유자가 말이죠. 이분이죠, 그죠? 틀리죠. 사람 틀리죠. 성은 같은데 이름이 틀리잖아요. 그럼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는요. 이게 만약에 이 자리에 이분이 똑같이 있다. 그러면 이 가등기는 선순위 일자라도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사례도 아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일단 선순위 가등기는 인수된, 이건 당연하죠. 또 인수한다 이거죠, 그죠? 인수된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누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강제경매 신청했고, 박모씨 같은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이니까 이런 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문제는 가등기 인수한다 나와 있다면 인수한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누가 1억 6,231만 7천 원에 이제 들어간 낙찰 받았었단 말이죠. 그죠? 낙찰 받았는데 이게 대구 수성구 보물동에 101동 406호입니다. 이거 등기부등본 보여요. 이게 화해 권고 결정이 해가지고 화해 권고 결정이 해가지고 가등기 말소됐거든요. 잠깐만요.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먼저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101동 406호입니다. 101동 406호고 아까 보니까 가등기 해가지고 일단 이 가등기 일단 말소됐어요. 그죠? 가등기는 일단 말소됐단 말이죠.
이게 주식에서 이 법인이 아마 낙찰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압구정동 물건 같은 경우도 낙찰자가 이제 이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했거든요. 이건 뭐냐, 시비를 걸려고 소송하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압구정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소송이 해가지고 낙찰자가 승소할 수도 있고.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아마 이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근데 불확실하잖아요. 저 같으면요,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소송 제기했습니다. 이건 소송 제기했는데 답은 딱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패. 확률은 50%죠, 그죠? 근데 너무나도 제가 볼 때 위험한 게임이다. 그렇게 보시면서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 가등기가 몇 번이냐니까, 이 가등기가 이제 3번 가등기잖아요, 3번. 3번 가등기인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보십시오. 이게 이분들이 법인에서 이제 강제경매로 이런 매각 낙찰받았고, 3번 가등기가 해제가 해제가 되었는데, 여기 단지 등기부등본상에 해제로 되어 있는데, 요거, 저기, 궁금하신 분들 말이죠. 이게 제가 사건 번호를 적어 드릴게요. 대구, 이것도 이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 보십시오. 대구지방법원이고요. 2022 가단, 12만 7,921호. 요거 하면서, 당사자 이름을 가지고 이 법인명 있지 않습니까? 법인명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보시게 되면요,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 가지고, 이 해제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보니까 아마 이분들은, 제3자한테 매각 팔고 나왔다더라.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소송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요, 그냥 뭐, 마음 놓고 들어가서 뭐 낙찰받아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데, 글쎄, 뭐 가지고 소송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또 세 번째가 이제 수원 사건인데요. 이건 이제 가등기 말소가 안 됐더라고요. 이천구 타경으로 나가는데. 잠깐만요. 이천구 타경에 34,596. 34,59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갈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이거 또 화면에 좀 넣겠다네요. 네, 이거 보시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2억 5, 이건 뭐 2억 5천, 뒤에다 1,000원짜리 하나 더 붙이셨네요. 그죠? 어쨌든 2억 5천만 원 선에서 낙찰을 받아줬는데, 받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 가등기 있잖아요. 가등기 있는데 여기 뭐 청구에 서로 말소 가능 이렇게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이거는 보면요, 이 김씨가 아마 이 김씨일 겁니다. 이런 물건들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가등기 하고 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원래 가등기를 하게 되면은, 요 등기부등본부터 먼저 보시지요. 등기부등본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뭐 부담 없이 입찰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선순위 가등기를 잡아도, 가등기고, 이게 설사 말소가 안 된다 손 치더라도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법원에서는 직권을 말소시켜주고, 어떤 법원에서는 말소 안 시켜줘요. 그럼, 선순위 가등기 말소 안 되면 어떻게 해? 놔둬도 괜찮아요. 봐가지고. 근데 나는 내 성격상 말이지, 내 깔끔을 들기 때문에 저 가등기 있으면 내가 밤에 잠이 안 와. 그럼 그때 가가지고 가등기권자한테 찾아가가지고요, 가등기 말소 서류 줘봐봐 했을 때 상대방이 협조하면 좋고, 해제하고, 만약 협조 안 된다면 소송 제기해가지고요, 뭐 확정 판결이라든지 판결 받아가지고 가등기 말소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밑에 내려볼게요. 보니까, 이분입니다. 소유권 이전이죠. 가등기에서 이전이죠. 이름 같잖아요. 그죠? 요거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분이 가등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는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면 단지 뭐다 이 사이에 이것도 아마 제가 나중에 2부 방송에서 생생경매입니다. 그래서 요 사례하고 판례를 가미해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요 사이에 무슨 가압류라든지 이런 처분 제한하는 그런 등기가 있지 않는 한은 이 가등기는 완전히 뭐다 이거다 허당이기 때문에 얘는 살아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살아있어도. 그거 왜 그러냐? 궁금해. 그러신 분들은요, 2기 라이브 방송 가등기 파트를, 참조를 해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등기부등본을 이제 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살아있어도 전혀 문제는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경매 정보지에서도 보면, 청구의 소로 말소 가능이다. 말소 가능해요. 근데 가서, 이 사람한테 가서 말소 서류 줘봐요. 했을 적에, 했다 주면 그냥 말소시키면 되고요. 못 줘! 그러면 어떻게 소송한다는 거예요. 소송해서 말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왜냐면 말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가등기 허당이라는 거죠. 허당이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말소가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어정부인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정부 사건인데 이것도 보면요. 이거 먼저 어정부 2018 타경으로 넘어가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2018 타경에 어디 갔느냐 73,252호 경기도 포천시 소월읍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가등권자가 김모씨고 소유권자가 김모씨거든.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다 보니까 청구의 소로 말소 가능. 우리는 이런 물건 봤을 적에 일단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가등기하고 소유권이 등기한 요 사이에 가압류나 이런 권리가 있다 없다 없으면 안전빵이야. 없으면 괜찮아. 없으면 가등기는 완전히 허당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보면 갑구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그러고 나서 단 가등기권자가 현재 소유자임. 법원에서 이렇게만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말소되지 않고, 말소 안 됩니다. 말소 안 돼. 근데 말소가 안 되더라도 그 권리자세 허당이면 저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등기부등본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2년 6월 24일 날 가등기 냈네요. 2022년 어디가 분노 여기 있네요. 좀 키워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순위 번호란을 달리하여서, 그죠? 3번, 4번이잖아요.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이 권리자가 김모씨인데 소유자는 또 김모씨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넘어온다 하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에 이런 가압류가 없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응용력이 참 뛰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남을 속여먹으려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을 속이려고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가등기 하고 나서, 자, 보십시오. 2002년 6월 24일 가등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2002년 6월 한 30일쯤 해가지고요. 가압류를 하나 딱 설정해. 가압류 그게 뭐 친구야, 일로 온다 해가 가압류 설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자기 앞으로 2002년 7월 30날 해가지고 짠, 소유권 이전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게 딱 깨어나서 경매를 진행시켜버립니다. 경매를 진행시키게 되면 봐서, 저 가등기권자가 소유자네? 그래서 아무런 부담 없이 씩 들어갔다는 말이죠. 이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이때는 본등기 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 하게 되면 낙찰자는 뭐다? 이 물건 소유권 상실해버립니다. 소유권 상실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대금 있잖아요, 대금. 경매 대금에 대해서는요, 물론 그 배당받아간 배당 채권자들한테 돌리도라고, 왜냐면 너희들 배당받아간 부당이득이니까 돌리도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배당받아간 사람이 또, 예를 들자면 낙찰자 돌리도 했을 때, 돈 없다, 뭐 어쩔 건데. 이 법원 경매는 현실입니다, 현실이거죠. 돈 없다, 뭐 어쩔 건데. 소송하면 되지. 소송해봐요. 아이고. 이게, 주변에서만 말이죠. 이게 소송 안 해본 사람들 뻑하면 법대로 한다, 뻑하면 소송한다고 그래. 전 그런 얘기 들었지만, 참
참 순진하게들 세상 살아오셨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봐가지고. 예. 소송해봐야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해가지고.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모르죠. 뭐, 저도 뭐 예를 들어, 뭐 세상 살다가 말이지 그냥 코너에 몰릴 때는 몰렸다 하더라. 그러면요. 그럼 뭔 짓거리 할 수도 있겠지. 뭐, 가등기 해놓고 나서 여기 딱 해가지고, 가압류 해놓고 나서 말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딱 해버려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경매를 딱 붙여버려. 다른, 요 가압류가 요 자리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예. 경매를 딱 붙여버린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 가등기는 말소가 안 되고 본등기 할 수가 있고, 그럼 낙찰자는 완전히 낭패를 보고, 경매 물건도 이 물건 중에서 말이에요. 공부를 조금 해보시다 보면요. 약간의 어떤 응용만 하게 되면 낙찰자 완전히 그냥, 뒤통수 두드려 맞는 그런 물건들, 그런 유형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한테 사기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 지분경매 같은 경우도 뭐 역경매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역경매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순박한데, 못된 인간들이 말이지, 해가지고 베베 꽈버리면은, 나의 인생이 완전 꽈배기처럼 꼬여버린다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요거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정부 건 있고요. 다음에, 여기, 나머지 한 2건 정도 서부하고요. 서부하고 김천, 요건 뭐 서부와 김천은 이제 선상적에 제가 8월 16일 날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의정부 이 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수원하고 의정부는 패턴이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갑이 소유권 이전했단 말이죠. 그죠? 똑같아요. 그죠? 근데 수원권 같은 가등기 말소 안 됐다, 이게. 낙찰자 입장에서 내 떠버려. 아까 말소 안 돼도 뭐 걔는 있으나 마나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밑에 의정부권 같은 경우는 해제로 말소됐다는 것은 아마도 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이 가등기권자 갑이라면 갑한테 가가지고요. 가등기 말소 수리 좀 줘봐봐요 했을 적에 가등기권자가 착한 사람이라면 했다 줄 수 있는데, 왜 하면 또 돌아서가 또 막걸리 값 막걸리 값 달라고 또 이렇게 징징거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눈으로 목격 못하게 안 봤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게 말소가 되든 말소가 안 되든 요런 패턴에 단 요 사이에 뭐가 낑겨 있으면 안 됩니다. 뭐가 있으면 안 돼. 이게 있으면 안 돼. 예. 다 순수하게 완전히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 따락해가만 완전히 밀착돼가지고 아무런 어떤 권리관계가 없을 적에만이 있던 가등기 말소 되든 안 되든 말이지. 이건 큰 문제가 없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언제입니까? 8월 16일 날이네요. 16일 날에는 14강에서는요. 서부지방법원 이하요 해가지고, 말씀드릴 사건이 좀 많이 있어요. 이 가등기 관련해가지고, 물론 선순위도 있지만은, 담보가등기도 있고요. 담보가등기도 있고, 이 5번 이게 지금 보면 참 저는 이게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물건들 지금도 계속 나와요.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전세권 가등기 뭐 임의경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7번 이게 이제 가등기가 본등기 가지고 소유권 팍 상실하는 그런 거. 평택 2005 타경인데 아마 이 사건은 올해까지만 소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2005 타경을 해가지고 사건을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연이어 가지고 8월 16일 날 수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